세계 최고의 혁신가 일론 머스크도 머지않아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거울을 보시죠. 방금 이야기한 김 사장님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기능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 라는 것을요. 이 지옥 같은 무한 품질 경쟁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그동안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혹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굳게 믿어왔던 성실함의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장단컨대 여러분은 앞으로 3년 안에 닥쳐올 자영업과 전문가 시장의 대멸종 시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생존 티켓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직장인이든 디자이너든 강사든 유튜버든 혹은 퍼스널 브랜딩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끄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식당의 비극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더 맛있는데 안 팔릴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모두가 잠든 새벽 5시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 김 사장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엽니다. 육수통에 불을 붙이고 어제 들어온 배추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지난달보다 재료비가 15%나 올랐지만 김 사장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음식 장사는 정직해야 한다. 내가 마진을 좀 덜 남기더라도 좋은 재료 쓰고 내가 잠 좀 덜 자고 육수 더 끓이면 손님은 귀신같이 알아준다. 이게 김 사장님의 철학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박수 받아야 마땅한 장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성 들여 끓인 15,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파는데 점심시간에 손님이 꽉 차질 않습니다. 오히려 길 건너편 본사에서 보내준 팩육수를 뜯어서 3분 만에 끓여주는 프랜차이즈 식당에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 편의점 도시락 코너는 4,500원짜리 해자 도시락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김 사장님은 억울합니다. 밤늦게 소주 한잔 들이키며 친구에게 하소연하죠. 야, 솔직히 내 음식이 훨씬 맛있잖아. 쟤네는 조미료 맛이고 나는 천연 재료인데 왜 사람들은 인스턴트를 먹지? 요즘 사람들은 입맛이 변했나? 진짜 맛을 모르는 건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시장의 게임 룰이 그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겁니다. 김 사장님은 지금 상황 평준화의 덫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 불편한 진실을 두 가지 경제학적 이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맛있다는 더 이상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세상에 진짜 못 먹을 정도로 맛없는 식당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동네에 가면 위생 엉망이고 간도 안 맞는 식당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식당은 기본적으로 평탄은 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코모디티화, 즉 범용품화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맛집 비법이 며느리에게만 전해지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유튜브에 김치찌개 레시피를 검색하면 3초 만에 며느리에게 전수해주는 비밀이 나옵니다. 대기업 연구원 수십 명이 달라붙어 만든 밀키트가 식당 뺨치게 맛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기능적 차이가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김 사장님이 새벽부터 육수를 끓여서 맛 점수 95점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기업 공장에서 찍어낸 팩육수 혹은 프랜차이즈의 맛 점수가 85점입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느끼기에 95점과 85점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85점에서 95점으로 가기 위해 김 사장님이 쏟아부은 새벽장과 재료비, 그 노력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김 사장님이 우리 집은 재료가 달라요. 내 육수는 깊이가 달라요. 라고 외치는 건 슬프게도 시장에서는 무의미한 매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비자는 그 차이를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널린 게 맛집이고 편의점 도시락도 충분히 맛있으니까요. 실패할 확률이 사라진 세상에서 품질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기본 입장권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소비자의 뇌는 비교하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품질이 다 좋아지면 소비자가 행복해 할까요? 천만에입니다. 소비자는 오히려 고통을 느낍니다. 심리학에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배달앱을 켭니다. 강남역 김치찌개를 검색합니다. 가게가 100개가 뜹니다. 평점을 봅니다. 4.8, 4.9, 4.8, 5. 리뷰 다 좋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해요. 양이 많아요. 인생 맛집이에요. 도대체 뭘 골라야 할까요? 이때 우리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는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복잡한 비교 분석을 딱 질색합니다. 그래서 뇌는 아주 단순하고 때로는 멍청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 머리 아파.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시켜. 그냥 남들이 많이 먹는 거, 리뷰 많은 거 시켜. 그냥 제일 싼 거 시켜. 김 사장님이 아무리 밤을 새워 육수를 우려내도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그저 별점 4.9점짜리 수많은 가게 중 하나로 보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 좋아진 세상에서 성실한 사장님들이 겪는 비극입니다.
차별화하려고 품질을 올릴수록 결과적으로 남들과 똑같아 보이는 역설. 더 무서운 건 이제 AI가 이 선택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될 박대리가 점심시간에 말합니다. 시리야, 회사 근처 가성비 좋은 식당 찾아줘. AI는 감정이 없습니다. 0.1초 만에 데이터를 스캔해서 맛 데이터는 김 사장님과 비슷한데 가격은 3,000원 더 비싼 로봇 식당을 추천합니다. 이 알고리즘 경쟁에서 애매한 고퀄리티는 안타깝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김 사장님이 안타까우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거울을 보시죠. 방금 이야기한 김 사장님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식당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김 사장님의 육수는 여러분의 실력과 스펙입니다. 프랜차이즈와 밀키트는 바로 AI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 사장님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디자인 실력을 조금 더 키우면, 내가 자격증을 하나 더 따면, 내가 글을 좀 더 잘 쓴다면 클라이언트가 알아줄 거라고, 연봉이 오를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밤새워 마감 기한을 맞추는 동안 챗 GPT는 3초 만에 그럴싸한 카피라이팅을 써냅니다. 여러분이 로고 디자인 하나에 3일을 고민하는 동안 미드저니는 1분 만에 시 한 4개를 뽑아냅니다. 심지어 가격은 무료거나 몇만원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AI와 저가 경쟁자들의 상황 평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기능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 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무한 품질 경쟁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제가 만약 지금 당장 망해가는 김 사장님을,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 안 되어 고민인 여러분을 컨설팅한다면 저는 육수 비법을 더 연구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경쟁 상대를 바꿉시다. 우리가 파는 것을 재정의합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술이 상향 평준화 될수록 사람들은 기능을 사지 않습니다. 맥락과 의미를 삽니다. F&B 시장의 전설 스타벅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전까지 커피는 그냥 장 깨려고 마시는 검은 물이었습니다. 기능제였죠. 하워드 술추는 커피 맛을 10배 좋게 만들어서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커피가 아니라 제3의 공간을 팔았습니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나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판 겁니다.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 로고가 박힌 컵을 들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그 공간이 주는 세련된 소속감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브랜딩입니다. 다시 김 사장님의 가게, 아니 여러분의 브랜딩으로 돌아옵시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팔았습니다. 디자인 경력 10년, 포토샵 마스터, 최저가 보장,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경쟁자가 저는 경력 12년이고 더 쌉니다 라고 나오면 바로 밀립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예쁜 로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브랜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심폐소생술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여기에 맞춥니다. 화려한 포트폴리오 대신 내 디자인으로 매출이 오른 고객의 감사 카톡을 보여줍니다. 색감 이야기 대신 고객의 심리를 움직이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디자인 실력, 즉 기능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이너는 이제 흔한 외주 작업자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의 생존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겁니다. 밤새 매출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이 전문가를 찾았을 때 AI가 추천해주는 가성비 디자이너와 여러분 같은 심폐소생술 파트너를 비교할까요? 아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너무 절박해. 내 브랜드를 살려줄 사람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대표님에게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테고리 독점입니다. 경쟁자가 사라지는 마법이죠. 지금까지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여러분은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당장 내일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I와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하는 세상이 오면 올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냄새는 다이아몬드처럼 비싸질 겁니다. 아니, 금처럼 비싸집니다. 이를 마케팅용어로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결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요? 브랜딩은 완벽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AI와 공산품은 보다 더 완벽해질 겁니다. 오차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것의 매력을 못 느낄 것입니다. 차갑거든요. 오히려 약간의 빈틈, 비효율, 인간적인 고집이 보일 때 사람들은 무장해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SNS나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써보세요. 저는 AI처럼 1분 만에 글을 써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의뢰인과 3시간 동안 통화하며 당신이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듣고 밤새워 한 줄 한 줄 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딱 3명만 받습니다. 이 비효율이 AI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될 것입니다. 손님들은 그 느림과 불편함을 사기 위해 줄을 설 것입니다. 왜냐? 그건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이라는 증거이니까요.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잔인할 만큼 빠릅니다. 내년에는 더 똑똑한 AI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기능적 가치는 점점 0에 수렴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여전히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스펙이 좋아 라는 기능의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골리앗에게 돌멩이도 아니고 계란을 던지는 꼴입니다. 100점 100패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 이름 석자를 가리고 내 자격증을 다 떼어냈을 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용언이 있는가? 고객들이 AI라는 편리함을 버리고 나를 찾아와야만 하는 기능 이외의 이유가 있는가? 없다면 지금이 바로 육수 끓이는 불을 끄고 생각의 불을 켤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해주시면 생각의 불을 매출 스위치에서 켜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파는 사람인가? 나는 고객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AI가 세상을 지배하든 로봇이 요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성적인 소비자는 가격을 보고 떠나지만 감성적인 팬덤은 여러분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 매주에 담긴 여러분의 철학을 믿고 기꺼이 줄을 설 테니까요. 사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세상이 저는 무섭기도 합니다. 저도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들을 보며 막막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도가 아무리 높고 거세도 결국 그 파도를 타는 건 사람입니다. 기술은 그저 거들 뿐 방향을 정하는 건 여전히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술의 파도에 압도당해 휩쓸려가는 부품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도구 삼아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을 즐기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한 줄이라도 공감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매출 스위치의 디렉터 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